자, 오늘은 세 번째 모델로 Expectation Confirmation Theory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에 따라서 성과가 불일치할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에 대한 얘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서브컬 모델 같은 거 보신 분들은 이 모델에 기반해서 서브컬이 나온 거거든요. 기대와 성과 간의 갭을 이용을 해서 측정한 게 이제 서브컬 모델입니다. 결국 이 모델에 기반해서 나온 거거든요, 다. 요거는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옛날에, 그죠? 그 올리버에 대한 얘기 쭉 해줬고. 다 돌아가셨어요, 그죠? 우리 TRA 모형에서도 돌아가셨죠? 그죠? 돌아가시고, 여기도 이분도 돌아가시고, 올리버라는 분도 돌아가시고. 세월이 씁쓸합니다, 그죠? 다 이제 나이 드셔서 돌아가실 정도 됐으니까, 오래전에. 그죠? 아마 제 나이 때 논문을 쓰셨겠죠? 그리고 이제 다 돌아가셨으니까. 보겠습니다. 이게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죠? Applied Psychology가 어떤 저널이죠? 심리학 저널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뒤에 내용들 보면요. 다 심리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리학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심리학이에요. 소비자 심리예요. 잘 보시고요. 여기는 디스컨퍼메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디스컨퍼메이션.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는 내용에 satisfaction이 나옵니다. satisfaction 나오기 이전에 기대와 불일치 간의 퍼포먼스 간의 불일치를 이용해서 만족이라는 게 어떻게 바뀌고 형성되고 하는 내용이 다음 주 저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를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에 satisfaction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이해가 되겠죠. 그죠? 왜 사람들이 만족하고 만족하지 않느냐에 대한 얘기가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해요. 그게 우리가 80년이죠? 이게 77년 논문이고 80년 논문이죠? 제 기억에 80년 논문이 이제 satisfaction이 나와요. 이 모델이 이후에. 근데 이 모델에 기반해서 뒤에 나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Effect of Expectation Disconfirmation on Post-Exposure Product Evaluation이 나오죠. 중요한 개념이 요 개념입니다. 요 개념하고 여기서 얘기 나오는 게 그래서 Expectation Disconfirmation이라는 게 이 사람이 하기 이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올리버라는 사람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여기서 나오는지가 이제 나옵니다. 이 논문의 핵심은 그걸 보시면 돼요. 이전에도 디스컨퍼메이션이라는 용어가 없었던 게 아니고 있었어요. 올리버 이전에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게 있는데 우리가 올리버를 대가라고 치고 그 satisfaction하고 이거랑 연결돼서 항상 우리가 올리버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자, 서론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컨퍼메이션하고 디스컨퍼메이션, 일치, 불일치 이런 내용들이 그 다음에 기대에 대한 일치, 불일치죠. 근데 뒤에 보면 뭐가 나와요? Unperceived Product Performance가 나오죠. 기대가 뭐에 대한 기대냐 이거예요. 우리는 기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대라는 게 뭐죠? 여기서 보는 것처럼 기대했던 상품에 대한 퍼포먼스예요. 그 상품이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성능이 진짜로 더 좋았느냐? 그러니까 상품 성능에 대한 expectation과 그거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나온 이후에 그 성능하고의 차이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5개 스터디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 왔는데 연구가 미비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 연구를 이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Theory of Reason to Discrepancy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불일치예요. 불일치에 대한 반응에 대한 이론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마케팅이나 이런 데 소비자 심리 또는 소비자학 같은 데 보면 소비자 행동론에 나오는 이론들이 여기 다 나와요. 혹시 마케팅 전공하시는 분들은 소비자 행동론 다 배우시죠? 그에 대한 이론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왜 기대하고 불일치가 생기고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 불일치 이론의 근본적인 그 출발점을 여기로 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앤더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이제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프로덕트에 대한 효과, 그러니까 expectation과 confirmation, disconfirmation에 대한 effect 효과는
결국은 프로덕트 퍼포먼스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소비자들은 결국은 그런 cognitive expectation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상품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expectation을 사람들은 누구나 갖고 있고 그거를 가지고 이후에 그게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지에 따라서 the extension to which this expectation are met 라고 나오죠.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결국은 뭐냐면은 사람들은 상품에 대한 상품에 대해서 기대치를 갖고 있는데 그 기대치가 밑하게 되면, 즉 일치하게 되면 일치하는 수준이 extension이니까 일치하는 수준에 따라서 determine 결정된다. 뭐가요? The perceived disconformation에 대한 experience가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죠. 결국 기대치에 따라서 그 기대치가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불일치, 일치가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나오죠. Negative disconformation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disconformation이 있는데 positive하고 negative가 있다는 얘기죠. positive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왜냐면 나는 성능에 대해서 50만큼 생각했는데 70만큼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더 좋죠. 성능에 대해서 더 좋게 생각하는 거고, 반대로 90인데 70이 나오면 네거티브죠. 그래서 항상 얘기 나오는 것처럼 항상 이런 소비자라든가 우리가 아는 비헤비어의 연구는 서브젝티브예요. 오브젝티브가 아니에요. 즉 객관적인 어떤 성능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항상 주관적인 거죠. 내가 느끼는 성능이죠. 자, 그랬을 때 그런 성능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 네거티브 디스컨포메이션, 포지티브 디스컨포메이션 이건데, 자, 그러면 소비자 행동론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광고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능을 좋게 해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일단 들어오겠죠. 근데 광고보다 과대 광고를 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써보고 사람들이 두 번 다시 안 쓰겠죠. 근데 낮게 해요. 사람들이 사요, 안 사요? 안 사잖아요. 뭐가 맞는 거예요? 응? 뭐가 맞아? 일단 사게 해놓고 봐? 어? 왜 딜레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리버라는 사람이 이제 뒤에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expectation과 그 다음에 disconformation은 independent 하다라는 게 이 연구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여태까지 같은 걸로 보잖아요. 여태까지 지금 설명을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expectation과 퍼포먼스랑 비교해서 불일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가정이 뒤에 나오냐면은 이 뒤에 나오는 이 논문에 읽어보셨죠? 넘어갑시다.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뒤에 논문에 보면은 가정이 나오는데 그 기존에 했던 사람들의 가정은 뭐냐면 기대와 퍼포먼스가 항상 일치해서 같은 라인에 본 거예요. 근데 논문 핵심을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잘 들으실 때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보냐면 이 논문에서 핵심은 expectation과 퍼포먼스에 대해서 불일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불일치가 형성이 되지만 실제로는 앞에 우리가 봤던 처음에 상품을 사기 전에 생각했던 expectation 자체는 disconformation하고는 별도로 독립적인 걸 형성하더라. 이렇게 놓고 보는 게 이 논문의 핵심이에요. 자, 그 얘기를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expectation과 disconformation을 기존에는 같은 걸로, 그러니까 종속적, dependent 하다라고 봤는데 이 사람은 independent 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implication이 그래서 나옵니다. 둘 다 올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expectation이 오르면 기존의 가정은 뭐냐면 기대가 높으면 당연히 기대가 높으니까 disconformation이 네거티브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기대를 잔뜩 올려놨으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써보면 전부 다 불만족을 할 거라는 거예요. 기대가 워낙 많이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광고를 올려놓고 사람들이 사면 워낙 높은 기대치 때문에 사람들이 disconformation이 네거티브하게 형성될 것이고 낮은 expectation이 포지티브하게 형성될 것이나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이런 가정에서 움직였잖아요. 아니요? 지금 생각하는 게 다 그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자체는 expectation이 낮아야 disconformation이 포지티브가 나오고
익스펙테이션이 높으면 당연히 포지티브, 네거티브 거라고 가정을 하고 출발을 했잖아요. 기존에 있던 가정들, 소비자에게서 배우는 뒤에 보면 밑에 오른쪽 하단에 나오는 가정들이 다 그런 가정들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 동화 이론, 이런 컨트라스트 이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이론의 기존 가정들은 뭐냐면 올라가면 떨어지고 낮게 하면 올라가고 이런 구조를 여태까지 봤는데 올리버라는 사람이 이 논문에서 연구하는 거는 얘가 타임에 따라서 종속은 되지만 시간이 길어지거나 하게 되면 꼭 얘가 종속되는 게 아니고 expectation과 disconformation은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게 이 논문의 핵심이에요. 물론 영향을 받죠.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죠. disconformation에 대한 영향이 아니고 아웃풋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expectation과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지 expectation과 disconformation 자체에 대한 거를 분리해서 봐야 된다. 독립적이다. 이 결론이 뭐냐면 올리버에 의해서 뒤에 논문의 핵심은 뭐냐면 expectation 올려주고 그러면 나중에 광고 내서 사람들이 사고 해서 시간이 지나서 써보면은 disconformation이 꼭 expectation이 올라주면 내려가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실제로 증명도 해요. expectation이 올라가도 disconformation이 포지티브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높게 형성돼요.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논문 끝. 그거에 박수 치는 거 가면 돼요, 이제? 오케이. 박수 치고 갑시다. 올리버 논문의 핵심을, 그러니까 논문을 보실 때 이 논문의 핵심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 논문의 핵심은 결국은 expectation과 disconformation이 종속된다라는 기존 이론에서 벗어나서 두 개는 구분돼서 볼 수 있고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를 같이 봤다는 거죠.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프로덕트 퍼포먼스 중에서 그러면 뭐가 중요한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막 디스커션 한다는 거죠. 아까 전에 지금 우리가 얘기한 그 가정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익스펙테이션이 높으면 디스컨포메이션이 네거티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기대치가 낮으면 당연히 낮은 기대치 때문에 성능이 좋아질 거니까 사람들이 높게 그러니까 포지티브하게 갈 거다라는 가정을 여태까지 계속 쓰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면 익스펙테이션이 중요하냐 디스컨포메이션이 중요하냐 이거 갖고 맨날 뭐가 중요한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